안녕하세요. 제주 유나이티드 조용현 선수입니다. 오늘 아마추어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수비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수비는 일단 물론 저 공격수가 후리로 치고 오는 상황이 안 만들어질 경우가 제일 좋은 상황인데,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첫 번째는 미드필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 선수를 마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만약 이 선수가 후리로 만약 치고 온다 생각하면 치고 와봐. 저는 항상 가운데보다는 이렇게 사이드로 모는 플레이를 많이 해요. 그게 더 중요하고, 일단 가운데가 실점으로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치고 오면은 일단은 한쪽을 막고 사이드로 칠 수 있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선수가 분명 이런 상황이 오면 분명 사이드로 패스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주면은 다시 물르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, 만약 이 친구가 막 드리블이 정말 좋고 빠른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더 물러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우선시 되면서, 최후의 볼은 물론 태클이지만 어느 정도 각을 사이드 쪽으로 모으는 게 일단 첫 번째 임무라고 저는 수비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선수가 볼이 길었을 경우에 태클을 해서 걷어내던지 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게 수비수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비의 첫 번째 좋은 방법이 스텝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좌우로 분명 공격수들은 드리블이 좋고 테크닉이 많은 선수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 치우질 쳐봐, 이런 스텝들이 좀 빨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, 만약 이 선수가 사이드로 한번 치었을 경우에 이쪽으로 몰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데,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미드필드나 이런 선수들이 와서 같이 협력 수비를 하는 게 일단 수비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수비수로서 이렇게 이런 자세는 낮추되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정말 이 선수가 쳤을 때 따라가기 한 템포 늦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서주는 거라고. 이런 치다가 일로 쳐봐, 다시 이런 식으로, 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수비 자세는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,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가 일로 안 치고 일로 치면 바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, 이게 그런 거죠. 그냥 예측하는 거죠. 이 선수가 일로 칠 것 같다 쳐봐, 이런 어깨를 먼저 넣는 이런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수비수로서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주 유나이티드 백동규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것은 첫 번째 조용형 선수께서 중앙에서 수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, 저는 사이드에서 막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. 저쪽에서 패스를 좀 해주실래요? 공격수에게. 네. 공격수가 앞을 보고 있고 수비는 뒤로 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수랑 최대한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패스하러 갈 때, 공이 갈 때 최대한 가깝게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하고요. 거리를 좁히지 못했을 경우에는, 축구는 사이드랑 안쪽이 있잖아요. 골대가 어디 있어요? 안쪽 있죠. 그러면 안쪽으로 열어주게 되면 슈팅이 나오니까 더 위험해요. 그런데 이제 사이드를 내주게 되면 크로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더 막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바로 슈팅, 여기는 한 번 더 올라와서 슈팅이니까, 아까 영혜 형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모는 게 중요한데, 사이드로 몰 때는 이제 중심이 중요해요. 중심. 아까 영혜 형 말한 스텝도 중요한데, 상체 중심이 앞쪽으로 있어버리면 이렇게 따라가는 게 이 동작이 늦어져요. 그래서 약간 상체 중심이 뒤로 가 있어야 돼. 수비 약간 뒤로 이런 식으로. 너무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되지만 뒤로 가 있어야 돼. 뒤로 가 있으면 약간 물으면서 뒤로,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뒤로 치었을 때 따라갈 수 있도록 상체 중심 이동이 더 중요하고요.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엄청 많이 하는 게 있는데, 이런 거 좋아요. 네, 이게 패스 줬을 때 이미 떨어졌단 말이에요. 이렇게 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공 보고 따라가요. 공 보고 따라가면 늦어요. 공을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이미 이게 돌파가 돼 있을 때는 이 공간 쳤을 때 공간을 막으면 돼. 공간을 어차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질러가는 것보다 상대 공격수가 올 공간을 먼저 가는 거죠. 일단 여기도 벽, 저기도 벽,
이렇게 벽이 이렇게 세 공간이 다 벽이잖아요. 뒤에도 아웃, 여기도 아웃, 여기도 이제 제가 막고 서 있으니까 이럴 때는 시간만 끌어주면 저희 팀 동료들이 와서 이제 못 돌아서게 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부분에 축구에서는 사이드 경우에 왔을 때 상대 공격이 볼을 잡았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1대1로 막는 것보다는 한 명이 더 와서 2대1로 막는 게 더 편하고, 또 따지고 보면 발이 4개에 2개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, 이 압박 플레이가 굉장히 잘 돼야지 수비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,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뛰어야겠죠. 수비에서도.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되고, 전술적으로 좀 가서 같이 나가서 잡아라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제가 사이드 풀백이고 용영 선수가 중앙 수비잖아요. 이제 용영이 말한 대로 제가 할 거예요. 지금 용영 이 사람이 조정을 해야 돼요, 얘를. 네, 뒷사람이. 때문에 너가 사이드 봐. 네,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가서 이런 플레이를 막고. 또 저희가 들어오고. 네. 이쪽으로 빠지게. 그럼 네. 미드필더가 또 와서 압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. 이게 이런 걸 약속된 플레이라고 합니다. 서로 호흡이 중요해요. 이런 게 엄청 중요해요. 혼자 1대1 뺏는 것보다 수비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동료랑 호흡하면서 얘기하면서 말하는 전술이 엄청 필요해요. 뭐 킥상에서는 빌드업이 뭐 가장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사항인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저기에 센터백이 한 명 있을 경우에는 물론 상대가 압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이 제대로 봐줄 수 있게 정확하게 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, 저는 살짝 이런 경우에서는 살짝 저 선수가 받기 좋게 약간 하이볼로 살짝 주는 편인데, 이런 식으로 주는 편인데, 변수가 딱 받기 좋게 저런 식으로 잡게 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, 또 정확해야 되고, 여기서 만약에 실수를 할 경우에, 킥미스를 할 경우에 또 잘려서 바로 또 골을 먹는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 선수한테 정확히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킥 연습을 많이 아마추어 분들은 좀 많이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빌드업을 하실 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만약 저 선수가 저 앞으로 뛴다, 동기 앞으로 뛰어봐, 그럼 어느 정도 킥이 좀 빨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찌킥이 강하게 좀 나가야 된다고, 저 사람 발 밑에 나가려면 이런 식으로. 아까보다 좀 느낌이 좀 틀리죠. 예. 이 이유가 뭐냐면, 분명히 저 선수가 뛰면은 또 상대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좀 더 빠른 공격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다시 한번 뛰어봐. 어느 정도 정확하게 발 밑에 뛰는 거에 발 밑에 저렇게 정확히 딱딱 들어가야지 좀 우리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선수가 좀 저 선수의 특색에 맞게 좀, 저 선수가 좀 느린 선수다,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강하게 줬을 거면 저 선수가 거의 받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천천히 뛰어봐 동기야. 어느 정도 높이 있게 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저 선수의 특색에 맞게 좀 강하게 줄 것인지 아니면 발 밑에 정확히 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대부분의 축구에서 전개되는 상황에서 반대로 오픈 패스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, 만약 여기서 패스가 오기 전에 상황을 뒤돌아서 받아두는 거죠. 그다음에 저 선수가 저기 있구나, 볼을 받고 뛰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일단 또 여기서 볼이 왔을 경우에 미리 봐놓고 잡아놓고 저 선수 뛰면은 또 패스해주고,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좀 해야지 그 아마추어 축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은 받아 동기야. 제가 경기 때 많이 주로 사용하는 킥인데, 강하고 빠르게 가는 걸 좀 좋아해요. 그렇기 때문에 동기 뛰어봐. 이 상태에서는 좀 자세가 좀 나가면서 킥을 하고 정확한 임팩트가 됐을 경우에 딱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밀어차는 게 아니라 딱 끊어주는 걸 한번 보세요. 이런 식으로.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롱볼로 차는 걸 보여드릴게요.
아까랑 뭐가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. 아까랑 좀 느낌이 틀리죠? 근데 이게 인스텝으로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이드로 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뛸 때 인스텝으로 아마추어 분들은 인스텝으로 차려고 하다가 잘못 맞아서 절로 나가고 절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가장 편한 건 솔직히 말해서 인사이드로 차는 거예요. 제가 뛰면은 이런 식으로 감아서 그러니까 이게 볼이 회전이 절로 먹으면서 저 선수가 뛰는 입장에 딱 바로 발밑에 앞에 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패스도 똑같이 높게 안 뜨고 그냥 인사이드로만 감아놔도 선수가 나와서 받을 수 있고 이쪽에서는 오른발로 차는 것도 편하고 또 왼발로도 선수가 뛰는 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치다가 나가는 상황에서 발밑에 앞에 딱 떨어지게 자기는 킥을 하고 싶은데 멀리 보내고 싶은데 공이 안 나간다. 나는 멀리 안 나간다. 정확히 안 간다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강하게 나가려면은 보다 발등을 펴줘서 차주는 게 중요하고 좀 높게 차고 싶다. 차면서 발을 살짝 들어주면 또 공이 높게 가고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킥에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